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3일 총선을 26일 남겨두고 비례정당 출범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범여권 진영에서 출범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선언한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연합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진보 소수 정당이 참여하면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순번 11번 이후부터 비례대표 배정을 받게 돼 이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온전히 몰빵하자, 그래서 교섭단체로 만들어줘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등의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공통된 생각과 판단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제 주관적 생각을 좀 더 덧붙이자면 더불어와 열린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명분을 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독자적인 비례정당을 창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독자적으로 창당만 한다면 비례대표 20석 이상은 나왔을 텐데 너무나도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신들이 추진해 성사시킨 선거법 개정을 미래통합당같이 꼼수를 부리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명분과 일부의 실익을 선택한 게 범진보 연합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열린민주당과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인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명분도 실익도 잃을 수 있는 거죠.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제명에 해당하는 이 당원 당규상의 근거를 만들자. 하지만 여기에 정치천재 정봉주와 손혜원이라는 불세출의 승부사가 등장하면서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제2의 진보비례정당이 더 힘을 받기 시작한 거죠. 지금 판을 보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말을 아끼는 이유는 굳이 갈라치기 해서 분열 조장과 분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진보진영에 김어준 총수를 겨냥해 왜 열린민주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판은 정리가 됐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더불어시민당을 이야기함으로써 여권의 대외적 명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반찬이 두 개가 올라오는 셈입니다. 네.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자신의 정책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둘로 나눠진다고 해서 의석수가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행보가 무겁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더 강하고 선명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더 이상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같이 가는 당, 열린민주당은 최정예 멤버로 구성된 어벤져스당,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대표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소개할 때 진짜가 나타났다고 말한 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이 정권은 뭐가 문제냐고 묻기보다는 잘한 것을 한번 말해봐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를 정도인데요. 그럼 잘한 건 뭡니까? 잘한 걸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대구 시민과 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실패해놓고 이 대구 시민들, 대구 시민 경북도민들과 의료진이 잘한 것을 자기들 공으로 채가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종교 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정작 정부는 전 국민을 주기적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진원지가 약국 앞에 마스크 줄일지도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23일 미래통합당의 아무 말 대잔치가 정신없이 쏟아진 하루였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생지옥 만든 문정부가 대구 시민 공을 가로챘다는 망언을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집회 종교 행사 못하게 하며 약국 앞에 줄 세우기를 언제까지 시킬 건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쿠데타를 일으키며 황교안 대표의 꽂아넣기 공천을 폭로하며 나를 세웠던 한성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황교안 대표를 아직도 존경하고 있다며 3일 만에 정신이 되돌아온 건지 나간 건지 모를 이상한 행동을 해댔는데요. 선거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맞는 모양입니다. 사실 더한 일도 오늘 있었지만 방송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제일 좋았던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긍정평가가 2.1%포인트 상승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였다는 건데요.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3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9.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낮아진 47.9%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아니지만 10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42.1%로 집계됐고, 미래통합당은 1.5%포인트 오른 33.6%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정의당은 3.7%, 민생당이 1.4%를 기록하며 각각 소폭 하락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0.1%포인트 오른 4%로 집계됐는데요. 이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에 어떤 정당을 뽑겠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38%를 기록했고, 미래한국당은 29.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의당은 1.2%포인트 내린 6%로 나타났고,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와 6.1%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